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혹시 예진 씨는 MBTI가 뭐예요? 저는 EFP, ISFP요. ISFP? 네, 진혁 씨는요? 저는 ENTP거든요. ENTP. ENTP. 찾아보니까 외향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유형이라고 하는데 남자친구랑 안 좋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쩐지 그거 되게 정확하다. 뭐라고요? 아니, 어쩐지 선배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항상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그거 정확하다고요. 그건 정확하죠. 그건 정확한데 네. 그 뒤에 것도 정확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과거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09년 5월 25일 오전 9시 54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 핵실험은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규모 4.4의 강력한 지진파로 감지됐는데요.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 2차 핵실험이 일어났던 장소가 그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던 그 장소죠? 네, 맞아요.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에서 첫 핵실험을 강행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지진이 감지된 지 20여 분 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핵실험 감지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2차 핵실험 강행으로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됐고 핵무기 위력은 폭발력과 조종 기술에 있어서 한층 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차 핵실험의 폭발 위력은 1차 핵실험보다 훨씬 강해진 규모였는데요. 이번 핵실험은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핵 개발 단계를 다루는 기존 6자 회담에서 더 많은 경제, 외교적 이득을 얻어내려는 북한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그 무기 실험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네. 훨씬 더 깔려있는 계획들이 더 많았네요. 맞아요.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힘이 여전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기도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201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판을 치기 시작했고 2010년 K리그에도 승부 조작이 벌어졌습니다. 각 구단은 승부 조작 가담자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제작돼 공유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 소문은 2011년 5월 6일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 윤기원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윤기원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이게 승부 조작에 가담돼 있어서 어떤 그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서 그랬던 건가요? 일단 소문에 의하면 그랬지만 그의 가족들은 재수사를 요청했어요. 재수사가 진행이 됐나요? 네, 진행을 됐는데 승부 조작에 대한 힘이 더 실릴 뿐 별다른 정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윤기원 선수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2011년 5월 25일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창원지검 특수부가 승부조작을 종용하던 브로커 2명과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전 국가대표였던 현역 축구 선수를 포함 2명을 구속했습니다. 약 5개월 사이에 열린 K리그 경기 중에서 15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승부조작이 프로축구계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K리그 축구 팬들이 정말 큰 충격을 받았겠네요. 실망도 하고요. 이 사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수원 삼성 주장을 맡았던 최성국 선수를 포함해서 스타 플레이어 출신 선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 축구계에 큰 충격과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죠. 그럼 승부 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2011년 8월 25일 프로축구연맹은 이 사건에 가담했던 선수와 브로커 총 47명에 대해 선수직에서 영구 제명시켰는데요. 이들은 선수 생활은 물론 K리그 관련 직무 종사도 영원히 금지됐습니다. 가담 정도를 따지지 않고 10명 전원에 대해서 축구계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8년으로 떠나볼까요? 2008년 5월 25일
미국 항공우주국의 화성 탐사 로봇 피닉스가 화성 북극권의 얼음 사막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피닉스-1은 예상보다 빠른 시속 19,200km 이상의 속도로 화성 대기권에 진입했으며 대기와의 마찰과 낙하산, 역추진 로켓을 이용해 속도를 시속 8km로 줄여서 연착륙에 성공했는데요. 피닉스의 임무는 90일 동안의 물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의 그 북극권 탐사는 어떻게 시작된 건지도 궁금하네요. 지난 2002년 이 지역의 얕은 표층 밑에 방대한 지하 호수가 발견됐는데요. 그 이후 약 3개월 동안 로봇팔을 활용해서 표본 등을 채취하고 또 얼음이 녹았던 흔적이나 유기물 흔적 등을 분석해서 생명체가 살았을 가능성이 판단된다는 계획하에 이뤄진 임무였어요. 피닉스는 3개월 동안 미 항공우주국으로 화성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동안 11번의 화성 탐사 시도 중 5번만 성공했는데요. 탐사는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확률을 기록했지만 피닉스의 도전은 기대 이상으로 더 가치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매년 5월 25일은 많은 사람의 관심이 필요한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인데요. 1975년 뉴욕에서 6세 어린이가 등교 중 유괴 그리고 살해된 계기로 실종 아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확대와 또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실종되는 아동들이 사실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경찰에서 지문 사전 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해놓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 정보나 또 정기적인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1999년 5월 25일은 전라남도 보성에 1억 년 전 초식성 공룡알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억 년 전? 네. 이야, 1억 년 전 공룡알 화석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1996년 해남군 우항리에서 공룡과 익룡의 발자국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전남도 문화관광국이 1998년 10월부터 남해안 일대에 대한 지질 조사를 하면서 찾게 된 거죠. 역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네, 이렇게 발견된 공룡알 화석은 원반형, 타원형, 구형 등 다양했고 또 알 껍데기의 표면은 울퉁불퉁한 돌기에 부분적으로는 심한 굴곡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